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현재 차트상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릴 것 없이 모두 저가 근처에 캔들이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위주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과거랑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21년도 7월과 같거나 아니면 같은 연도 1월과 비슷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7월과 1월로 두 개로 나뉘었는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면 솔라나처럼 이번 23년도, 24년도에 많이 상승했었던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차트가 7월과 비슷한 상태라고 보이고요. 반대로 상승이 미비했던 알트코인들은 1월과 비슷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차트로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1년도 7월과 현재 차트입니다. 제가 아마 이 텍스트를 적어놓지 않았다면 어디가 현재고 어디가 과거일지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만큼 차트는 많이 닮아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닮은 점 중 첫 번째는 과거에 형성됐던 저점을 여러 번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러한 점이 보이고요. 현재도 그러한 점이 보인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강세장,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정배열을 유지하다가 캔들이 장기선을 건들게 되고 그 직후부터 추세가 변경되고 하락 추세나 아니면 약세 차트로 나타냈다는 점, 그러니까 고점을 못 넘기고 추세가 변경되고 바닥을 여러 번 테스트하고 있다는 점이 닮아 있습니다. 거의 전후로 과정이 모두 닮아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차트가 바닥을 테스트하고 나서 바닥을 여러 번 찍고 나서 과거 솔라나 차트를 보면 8배가량 상승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기대값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냥 모든 부분이 이런 바닥을 찍는다고 해서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승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 그 요인이 뭐였냐라는 것을 직접 찾아보면 결국에는 사실 메타버스 이런 것으로 추가 상승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반영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초기에 이 상승세를 견인했던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7월 21일과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이 같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해당 포인트에서 비트코인이 약 3배가량 또는 230%가량 상승을 했는데, 솔라나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880%, 9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에서 바닥 테스트가 끝나고 안정적인 자리를 찾으면서 상승이 시작되자 알트코인 폭등으로 동반되었고 상승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 알트코인의 상승도 물론이거니와 가장 기초가 되는 또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바닥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지금으로선 상승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또 알트장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그림을 보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바닥 테스트 구간에서는 모두 다 그냥 공포에 찌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이탈이나 추가 하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 달러에서는 2만 달러 간다, 1만 달러 간다, 또는 공포감을 자극시킬 만한 콘텐츠들이 좀 떠돌게 되고요. 사람들은 관심 있기 때문에 보게 되고 그런 콘텐츠만 양산되겠죠. 더 쉽게 예를 들면 비트코인 8K 간다, 이런 말들이 요즘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로써 또다시 공포감을 찌들 수 있고 전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지금의 바닥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롱 포지션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21년도 1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1월과 비슷한 코인들은 많이 상승하지 못한 코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상승하지 못했냐? 23년도, 24년도 상승률,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면 340%, 약 4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때 340%를 밑도는, 그러니까 그보다 덜 상승한 종목들이 있고,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스몰캡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몰캡 코인들은 21년도 1월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보면 1월이라기보다 1월 이전의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차트 3개 정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더코인이고 바닥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고 하락할 땐 거의 바닥 근처까지 내려앉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했던 걸 모두 다 회귀시켰고요. 다음 세 번째가 되는 아크코인도 한 차례 상승한 직후에 바닥 근처까지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 모두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떤 차트냐? 수급을 받기 이전에 그냥 바닥 근처에서 겉돌던 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더도 그렇고 왁스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아크코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과값으로는 상승을 보고는 있지만 그 이전의 차트를 보면 모두 바닥 근처까지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21년도 7월과 같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동반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을 근거로 해서 상승이 나왔냐? 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시기를 보면은 상승이라는 게 21년도 이후, 정확히 말하면 1월을 지나서 상승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선행됐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후행성으로 알트코인들이 상승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사실 21년도 1월과 지금 차트가 비슷합니다. 사실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어놨고 21년도에도 바닥을 찍어놨고 지금 현재도 바닥을 찍어놨고, 그래서 이미 바닥을 찍어놨고 지금까지 봤었던 과거 예제를 보았을 땐 지금의 스몰캡 바닥 위치가 사실 비트코인 상승이라는 재료가 나왔을 때는 올라갈 포텐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포텐셜이라는 워딩을 사용했는데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알트코인들, 특히나 약간 스몰캡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비트코인이 바닥 테스트가 끝나고 안정적인 자리로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는 확연하게 스몰캡들의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다 비트코인이 사실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해야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이 재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에서는 사실상 상승을 보거나 반등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떡상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재료로 좀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충분히 많이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털린 만큼 털린 자리라는 거예요. 우선 일봉 차트를 볼 텐데요. 일봉 차트상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곳이 1년 전입니다. 1년 전의 RSI 바닥과 그래서 해당 차트에서는 1년 만에 RSI가 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가를 내릴 때도 약하게나마 다이버전스나마 조금은 만들어줬다라는 부분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일봉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스라고 불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저가를 내릴 때 RSI는 좀 리버싱 된다라는 부분인데 반대로 리버싱이 됐잖아요. 그래서 히든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추후에 좀 저점을 내리게 되고 RSI도 조금 내려가게 되면 차트를 좀 히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저점이 내려갔을 때 반등할 확률이 크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히든에 약간 끼워 맞추기보다 차트를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데요. 차트가 강세장으로 표출되고 주봉상 RSI 차트를 보면 상단에 점선이 보입니다. 점선을 넘겨갈 때 강세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세장 이전의 저점을 확인하고 강세장 이후에 과매수를 시켜가는 구간에서 바닥을 찍었을 때는 이전의 저점보다 낮은 구간에 찍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히든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강세장으로 한번 표출이 됐고요. 이번 연도를 말하게 됩니다. 이번 연도에 RSI가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해당 지표를 시켜주는 조정 자리가 지금의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과거 차트랑 비교해 봤을 때는 명확하게 저점에 찍힐 때 좀 더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해석했을 때는 주봉상 한 번의 하락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렸을 때는 정말 크게 내리는 자리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미 나와 있고 저점을 뚫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좀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하락 요인, 이 하락 이슈가 뭐가 나온 거냐? 마운트곡스, 세계정보, 채굴자, 고래 모두 다 매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가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곡이나 독일 같은 정부나 고래나 채굴자나 얘들이 실제로 매도를 했던 안 했던 지금의 하락은 사실 그냥 공포로 인한 하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포 이슈로 인해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모두 다 겹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요인이 있다? 이거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발생하려면 사실 공포로 인한 하락은 말이 안 되고 실제 매물이 나왔을 때만 얘기가 통할 거예요.
그 논리가 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매도 매물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큰 하락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즉 반대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버틴다면 저는 해당 포인트부터는 반등이나 상승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상승할 확률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실제 매도 매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하락하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승은 뭐 바로 반등하든 아니면 질질 끌다가 반등을 하든, 뭐 예를 들어서 V자로 반등하든 아니면 질질 끌다가 반등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려가지 못한다면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하락분, 실제 매도 매물로 인한 하락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실제 매도 매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이번 여름이나 이번 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만큼 이번 달은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